양론 5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약인은 어떤 대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 하게는 payment를 우리 consideration이라고 영미법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특정화되어 있어야 된다. 영미법에 있어서 중거법을 영미법으로 하는 계약서는 반드시 약인이 빠지면은, 약인은 어떤 법적 구성 요소입니다. 양식 어떤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약인이 빠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인이란 말이 참 이 법률 해석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뭐 다른 이야기로 하면 payment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onsideration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약속의 원인이 된 것. 그럼 우리 약속의 원인이 뭡니까? 계약의 원인은 결국은 뭐 대가죠, 대가. 어떤 대가, 그죠? 대가다, payment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돈이 제일 많이 이제 그 대가가 되겠고, 뭐 또 다른 이제 뭐 물물교환이나 뭐 이런 데는 또 다른 것이 대가가 또 어떤 물품이 대가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서비스가 대가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또 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대가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영미법에서는 약인이 없으면은 계약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륙법계를 우리가 프랑스와 일본 등 대륙법, 즉 계약법계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두계약도 계약이 되겠죠, 그죠? 구두계약도 계약이 된다. 자, 어쨌든 뭐 그래서 그게는 이제 뭐 약인이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 돼 있더라도 우리가 계약으로서 성립이 되는데, 영미법계는 이제 완전한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인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 계약을 한다. 우리 건설 계약 보통은 기성 계약을 하죠. 프로그레스 페이먼트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 금액은 높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금액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반드시 단돈 1원을 쓰더라도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약의 형식을 뜨기 위해서는 뭐냐면 페이먼트에 대해서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이 필요하다. 그죠? 뭐 단돈, 그러면 이제 거래 금액은 뭐 1달러. 그럼 1달러가 아닌 건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은 약인으로서 뭔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약인이 없으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은 계약으로서 성립은 되겠지만, 그것은 뭐냐면 강행 이행을 갖다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강행 이행을 의지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런 이제 그거다. 자, 그래서 약인은 사람들의 수많은 약속 중에 어떤 것을 법에 의해 보호되는 계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약속에 구속되고자 하는 의사의 강도 등 약속자의 주관적인 면이 아니라 약속에 따르는 대가가 있느냐 하는 객관적인 면을 중심으로 그 약속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약인이다.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분량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약인에 대해서는 왜 분량이 많으냐? 약인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데피니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약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약인이다, 어떤 건 약인이 될 수 있다, 어떤 건 약인이 아니다 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분쟁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약인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이 대가를 하는 것, 즉 계약의 대가가 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payment다. payment.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함에 있어서 물건을 주고 받는 것이 바로 대금 아닙니까, 그죠?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일단은 그래서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fast considerations, 그래서 no considerations, 과거의 약인은 약인으로 인정되지가 않는다.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백화점 리모델링 현장에서요, 보호막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B를 덮치려 할 때는, 자, 덮치려 할 때 A는 몸을 던져 B를 구했습니다. 그죠? 이 과정에서 A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얼마 후 B는 A에게 평생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자, 그래서 이제 A가 B를 구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왜? 미리 약속된 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어떤 약속된 행위를 하고 약속된 조건 하에서 구한 것이 아니죠. 자, 이럴 때는 이것은 약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자, 비록 이러한 행위, 즉 A가 B를 구한 행위에 대해서 B가 A에게 평생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을 했지만 앞에 A가 B를 행한 행위는 미리 약속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대가가 있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인이 없었다. No considerations. 그래서 과거의 것들, 과거의 어떤 행위들은 약속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것은 약인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무슨 말이죠? Fast consideration은 앞전의 어떤 고려는 즉 어떤 행위가 즉 어떤 계약의 행위, 즉 5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의 이전의 행위는 그것은 약인이 아니다. 그죠? 그렇다. 그죠? 무슨 알겠죠? 5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몸을 덮쳐서 구했다면 이것은 약인에 의한 분명히 이것은 이 행위는 약인에 의한 겁니다. 자, 그 약인의 의미를 아시겠죠? 대가다. 대가다. 그래서 fast consideration is no considerations. 그죠? 과거의 약인은 뭐라고? 그것은 약인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법적인 이것은 no consideration이다. 무슨 말이냐? 자, 미리 존재하는 즉 free existing 미리 존재하는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그다음 legal duty 법적인 의무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대가를 바라고 있는 어떤 듀티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약인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요. 자, A와 B는 그다음에 US 5,000달러의 차고 그라지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A는 US 5,000달러로는 1년이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US 6,00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죠? 자, B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차고 완공 후에 B는 5,000달러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A는 추가로 1,000달러를 뭐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이 경우에는 A는 추가로 1,000달러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A can't impose the promise for the additional 1,000 US dollar because 왜냐하면요. He was under a free existing duty to build the gara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미 garage를 짓겠다고 free existing duty 즉 법적인 의무 즉 계약이 체결됐죠. 의무 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인 의무는 뭡니까? 약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미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약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로 1,000달러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미 존재하는 것은 두 번째의 요구사항의 어떤 약속의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미 존재하는 의무는 추가적인 요구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A는 추가로 1,000달러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난 거죠. 그죠? 뒤에 것의 약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법적의 의무는 뒤에 것의 약인으로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그것은 그것으로 끝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약속의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무역계약의 의의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무역계약의 의의는 뭐 어떤 것이냐?
자, 무역계약, 이제 무역의 기원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역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물물 교환에 기초한 무역은 한 BC 자유로운 무역에 의한 계약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섬유와 곰속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성했다.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일단 된 거고요. 기원전 2000년경 이전에 그리스는 올리브 오일, 포도주, 올리브 오일하고 포도주를 다른 지역의 곡물 및하고 금속하고 금속에서 교환해서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340년경 그리스에서는 은행업, 및 신용, 보험, 무역조약, 그 다음 특별 외교 특권 등 현대의 무역 관련 제도들이 이제 놀랍죠, 그죠? 발생했다는 거죠. 기원전 340년. 그 다음에 이제 고대부터 지속되어 오던 지중해 중심 무역이죠. 메디터레이니언 에리어, 즉 지중해 중심의 무역은 15세기 말경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서유럽 등으로 이동하였고요. 근현대의 영국이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제 무역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식민지화를 가속한 거죠. 그때의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러고 이제 대강 이렇게 이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부터는 미국과 중국 양강구도가 형성되었죠. 미국은 상품 수입과 서비스 수출에서 우위를 점했고요. 중국은 상품 수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했죠. WTO. 무역장벽이 철폐되고요. 자유무역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역은 급속히 증가했죠. 1995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기준 세계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각각 17.7조 달러.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경 7천조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5천조 달러를 기록했다. 그죠? 서비스 무역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이 그러겠다. 그 다음에 이제 1977년 12월 5일에 우리나라는 100억 달러 수출. 참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불과 한 40년 정도. 그죠? 그날 기념하여 12월 5일 무역의 날로 정했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5일이 무역의 날 된 건 77년 100억 달러. 야, 참. 그 이제 95년에는 1000억 달러. 그죠? 그 다음 10배 정도. 그래 보세요. 그것도 이렇게 95년까지 가는데 1000억 달러. 그죠? 한 20년 걸렸네요. 2012년은 5천억 달러. 그 다음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이제 2011년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1조 달러. 그죠? 1조 달러. 참.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일본 다음으로, 그죠? 그렇게 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제, 사실 상당한 거죠. 교육량으로 봐서는. 아주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육에 크게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것은 GDP 중에서 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한 1.7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 우리나라 GDP가 그런데 무역 교역량이 한 1.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역이 없이는 우리 어떤 생산 자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어떤 그 소득이 증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이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절대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endowment resources, 즉 부존자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땅 속에 가지고 있는 천연의 어떤 자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기 이제 북한에는 천연 자원들이 우리보다는 풍부합니다. 그죠? 지금 추산되기로는 한 7천조 달러의 어떤 인다우먼트가 있습니다. 인다우먼트 리소스가 있는데요. 이제 북한이 전체적으로 그것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북한 지역의 주요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 의해서 많이 이제 점유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어떤 경제 협력 체제가 강화된다면은 우리도 지금 엄청난 부존 자원을 좀 더 싸게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하고 북한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런 이제 부전자원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WTO 체제가 1995년에 됐죠. 1995년에 WTO 이전에는 이제 가트 체제로서 1948년 이후부터 출범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자유무역 기조로서 계속적으로 한 5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오히려 지금 무역의 선봉에 섰던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은 이제 자국우선주의죠. 회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우리나라와 중국, 그 다음에 미국의 관계는 무역 의존도가 거의 50%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관계는 우리가 무역 수출 교역량에서 한 12%를 차지합니다. 중국하고의 관계는 그것하고 좀 한 배 정도, 24% 정도 차지하죠. 그런데 이제 중화권이라 해서 이제 홍콩, 그죠? 그 다음에 대만, 이제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가 이제 대만하고 이제 한 4%, 홍콩하고 한 8%, 이렇게 하면 이제 12%.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앞에 있는 24% 플러스 12% 하면 이제 36%,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12% 하면 거의 48%, 50%가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은 지금 서비스 수지가 우세하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은 상품 수지가 우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상품 수지의 적자의 한 50%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대의 미국 대통령들은 미국의 경찰 국가 역할을 하면서 세계의 어떤 리더로, G1, 즉 그룹 오브 원으로서의 이제 역할의 중요성을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선심을 쓰는, 그죠? 적자가 낮지만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가 세계 기축통화의 결제 통화로서의 달러가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금융수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금융수지를 가지고 사실 금융수지란 것은 상품수지는 교육의 세관을 통과하면서 교역량에 의해 가지고 바로 그게 이제 데이터가 되는데요. 금융수지란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저런 큰 소비시장이란 말 그 자체가 남의 물건을 더 많이 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수지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미국은 역대 상품 수지 흑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시장 자체의 고유한 기능 자체가
세계의 그 소비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서비스 주지로 이제 메꾸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미국 우선주의, 뭐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이제 자국의 산업이 위협당하고 자국의 산업이 공동화되고 너무 역외로 지금 많은 산업들이 유출됨으로써 실업이 발생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있어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트럼프 정부를 등장하게 한 이제 북부의 러스트 벨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윙 에리어라 해가지고 스윙 에리어라는 그 자체는 경합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이하는 중부 벨트에 이제 농업을 주로 하는 부분들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사실은 트럼프가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이제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 미중에 치중되어 있던 이러한 이제 무역 구조, 즉 교육 구조 때문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라든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이제 파리시 자체는 뭐냐면 신남방 정책이다.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스텝어웨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밑을 우리가 남방이라 하는데, 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은 중국의 국경에 접하고 있는 나라들과 우선 중국과의 어떤 중국 접근도가 크면서 중국 본토는 아닌 것이죠. 그래야지 중국 본토에 있으면 이제 미국의 어떤 또 이제 핀치를 당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중국과 교육 지역을 이제 중국 위주에서 남방으로 이제 아세안 10개 국가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인도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벌려서 이제 우리가 이제 RCEP 같은데 또는 이제 TPP 같은데 있죠. 이런 이제 메가 FTA 지역들로 확장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세안 국가들 플러스 RCEP 국가들은 사실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하나의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리저널 FTA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역 자유지역이죠. 무역 자유지역 FTA라는 것이 이제 프리 트레이드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지역들에 대한 purchasing power, 구매력이 옛날하고 틀리게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몫이 결국은 중국의 교역량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지역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낙후됐는데 지금은 빈부격차가 커짐에서도 중상층이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구매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안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눈을 돌리는 이러한 이제 정책을 우리가 이제 신남방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제 중국과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그죠? 그리고 지금 어정쩡쩡한 이제 줄 세우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다 좀 더 이제 우리의 어떤 상품 영토를 갖다가 넓힐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고심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거의 에버리지로 70% 됩니다. 많을 때는 80% 갈 때도 있었고 적게는 좀 60% 중반대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결국 내수의 어떤 양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하지 않고서는 어떤 부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생산 중에서 차지하는 70%가 교육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는 교육 상대국, 교육 영토, 즉 우리의 무역 영토를 넓혀가지 않으면은 속되게 표현해서 굶어 죽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 특히 무역 통상을 전공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어깨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무역 통상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사실은 큽니다. 그죠?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최고의 어떤 효자로서 생각하고 최대의 어떤 혜택을 부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운명입니다. 우리의 숙명이죠. 숙명.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통상에 관한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상에서 디테일하게 계약과 그 다음에 결제에 관한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와 세계 지역에 관한 전문가적인 이제 그런 식견들,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갖추어야지만 국제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미래의 이제 한국 경제를 책임질 그럴 이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야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여러분들이 벌어오는 걸로 가지고 이제 그나마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명도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무역거래는 해외시장 조사가 참 중요하죠. 자, 무역거래의 첫걸음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객이 없이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취직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회사 내의 그 상근직들 사무직들을 요구하는데 참 그렇게 보면 참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참 이게 참 과연 이 어떤 기업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저러느냐 아니면 단지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냥 어떤 결국은 이제 안정적인 것이란 것은 결국은 마케팅이나 그 다음에 영업이 없이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챌린지에 봉착한다 하면은 가장 먼저 누구를 생존시키겠습니까? 최전선에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나도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후방에 앉아있는 참모들이 아니라 전방에 있는 야전군인들이죠. 실제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싸워줘야지만이 뒤에 있는 지휘소도 있고 뭐 다른 모든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결국 뭐 허물어지면 삽시간에 그죠? 다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기업에서도 최전선에서 고객을 만들고 그죠?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항상 최고의 보루로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꺼리지 말고 그런 부분에 제일 처음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개척할 수 있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생존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해외 시장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래 상대방을 선정 및 신용 조사하고요. 무역 마케팅, 그죠? 거래 제의 및 수락, 청약 및 성약,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그죠? 물품 선정, 그다음 대금 지급, 클레임 분쟁 1년의 과정. 이 1년의 과정이라는 게 지금 이야기한 해외 시장 조사, 거래 상대방 선정, 신용 조사, 무역 마케팅, 거래 제의 및 수락, 그다음에 성약 및 청약, 그죠? 성납, 그 다음에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계약 이행할 때는 이제 물품을 선적해 줘야 되고, 용역 제공해 줘야 되고, 그죠? 대금 지급, 클레임 및 분쟁, 이거 참 주옥 같은, 그죠? 쫙 1년의 과정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쫙 깨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고 있으려면 해외 시장조차부터 영업부터 마케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고객을 찾아야죠. 손님이 없는데, 아무리 안에 시설 좋고, 안에 번지런한 종업원들이 멋진 유니폼을 입고 있고 좋은 시설에 있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응? 그거 계속 뭐 손님 요즘 즉 고정비밖에 안 나가고 그죠? 결국은 이제 문 닫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손님을 찾아오는 거죠. 손님을 끌고 오는 거죠. 영업입니다. 마케팅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현지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 같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제가 신남방 정책 같은 것도 동남아에 가가지고 동남아 나라들 그냥 많지만 우리가 뭐 동남아 나라 말이 동남아죠. 응? 동남아에 물건 하나 팔라 해보세요. 적어도 그 지역에서 5년에서 6년은 갔다가 우리가 좀 저속한 표현일지 몰라도 뒹굴어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뒹굴어야 돼요. 거기 현지 사람들하고 뒹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의 생활이라 생각을 문화를 알아야지. 일단 문화, 여러분들 경영학 배웠잖아요. 국제경영도 배우고. 그 국제경영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법률, 문화, 경제, 그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이런 것들 아예 사회,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된 이제 타겟이 나오고 제대로 된 마케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최전선에서 알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된다. 그래서 지역 전문가가 우선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되면 자연적 거래 상대방이 시장이 어디 있다는 걸 압니다. 시장이 내 고객이 어디 있다는 걸 알죠. 그러면 이제 신용조사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 좁은 한국에서도 지역이 다 있습니다. 지역이 다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품을 만드는 회사라면은 전라도에 고객이 좋아하는 거, 경상도에 좋아하는 거, 강원도에 좋아하는 거, 서울에 좋아하는 거 다 틀립니다. 똑같이 만들어갖고 입맛을 맞춥니다. 틀린대요. 다 틀린, 입맛이 틀린. 김치만 해도 담는 방법이 틀리고, 추어탕을 끓이는 것도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localization 시키는 거죠. localization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디맨드, 즉 요구에 맞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경영에서도 배워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globalization 하는 경우가 있고 localization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localization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고객의 어떤 특수한 고객의 어떤 기호를 맞춰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마케팅이 틀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오랫동안 있으면은, 한 곳에 이제 고객이 점점점 입소문 나가고 점점점 많아지고요. 그러면 이제 고객을 뻔히 아니까 위험한 거래를 또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에서도 보다 현지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알면서 유리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 계약의 이행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선적하는 것도 루트도 보다 더 뭡니까? 잘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가 포워드 알죠? 포워드들 하려면은, 포워드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한 부분에, 포워드도 아주 자기가 전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딱 뭔가를, 남이 모르는 걸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죠? 창고가 어디에 있고, 어떤 운송회사를 하면 싸고, 뭐 어떤 사람은 어떤 특색이 있고, 뭐 그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신용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추심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지요. 그러면 추심 같은 경우는 특히 뭡니까? 고객의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의 신용도를 갖다가 알려면은 평소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지에서 누구는 어떻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은 이 바닥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돈이 얼마 정도 있고, 신용이 어떻고 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크레임 및 분쟁을 해결되었을 때 무턱대해 놓고 뭐 크레임이 일어났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크레임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이제 그 이상 손님하고 끝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손님하고 끝장나면 됩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손님하고 100번을 계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을 때 그걸 생각해야죠. 내가 한 번은 손해봐줘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손해봤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놓으면 나중에 와서 그 손해본 거 다 빼냅니다. 그런데 내가 당장 앞만 보고 1억 손해봤으니까 끝까지 이건 받아내야 된다. 나중에 이 사람들하고는 거래 안 할 각오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고객들을 다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거래할 고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크레임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슬기롭게, 효율적으로, 그죠? 가장 효율적이고 슬기롭고 실용적으로 해결해야죠. 그죠? 실용적으로. 그래서 이제 실용적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죠? 다음 계약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정말 유능한 트레이더가 되는 거죠. 유능한 트레이더가 되는 거죠. 요즘 최근에 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그런 이제 체인 있죠.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더스라는 말 참 멋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단발로 끝나는 그러한 어설픈 어떤 아마추어가 아니라 해외시장조사, 거래 상대방 선정, 신용조사, 무역 마케팅, 거래 제의 및 수락, 청락 및 수락, 그다음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그죠? 대금 지급, 클레임 및 분쟁 해결까지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그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트레이더스라는 이런 존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멋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굉장히 유능한 국제무역의 트레이더스가 돼야 됩니다. 트레이더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 어떤 직업보다도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적인 그런 이제 식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학생 때 열심히 해놔야 됩니다. 그죠? 그냥 그냥 수업에만 들어가고 그냥 동영상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켜놓고만 놓고 딴짓하고, 그죠? 그래, 시간만 때우고, 그럼 시험 때 되면 다 합니다. 한자 못 듣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해갖고 줄줄 적는 친구가 있고, 그죠? 시험 때 돼가지고, 적어도 시험지에다가,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는 적을 수가 있어야죠. 그죠? 선생님이 열심히 떠드는데, 그죠? 자기는 그냥 켜놓고 있다가 나중에 뭐 학교만 졸업하면 되죠. 졸업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실력을 갖춰서 졸업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죠? 그냥 켜놓고, 그죠? 시간만 때우는 학생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역거래에서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거나 국경을 넘어서 선물품이나 용품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거래절차 복잡합니다. 그래서 무역인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그게 있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역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가 아는 분야하고 한 분야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거보다 내가 하는 것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라. 그리고 한 종목에 우선 전문가가 되어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조금씩 확장돼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 갔다. 그럼 아시아에 갔으면 아시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그 주변국들을 넓혀가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씩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 아시아 지역은 아직도 중화권들이 이제 모든 걸 잡고 있죠. 그죠? 그래서 중화권들에 대한 문화들, 그죠? 그런 것들을 익히게 된다면은, 그들 안의 어떤 그 세계,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자기가 이제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꼭 중국, 중화권, 이제 아시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이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복잡하고 위험 및 분쟁 발생이 높는데 이것저것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곳에 해도 그 분쟁을 해결하기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쟁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초대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계약서를 만드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발생한 분쟁의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딱 계약서 보면은 딱 CCBB가 딱 가려지기만 딱 나오게 하고, 그렇다고 이제 그 CCBB 가려졌다 해서 니 딱딱 칼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음 거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고객과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연속성입니다. 연속. 알겠죠? sustainability입니다. sustainability. 연속성, 유지, sustain 하는 거. sustainability.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무역거래 하면서는 다양한 위험을 측정하고요. 자, 위험 해당 요소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조한, 이게 중요하죠.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는 high risk, high return입니다. 위험이 높으면은 리턴도 크는데요. 근데 바보처럼 그냥 위험을 노출시키는 것은 그건 진정한 트레이더스가 아닙니다. 위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험이 아닌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죠?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좋은 릴레이션을 갖고, 그죠? 그렇게 해야지. 평범한 사람이 봐서는 저건 리스키지만 자기로 봐서는 그건 opportunity. 그죠? 기회다. 그리고 그거는 결코 리스키가 아니다. 그죠? 왜? 프로는 항상 그 리스키를, 남들이 보기엔 리스키지만 그건 리스키가 아니다. 리스키를 안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프로가 아닙니다. 리스키를 그걸 자기의 어떤 opportunity, 어떤 자기의 기회로 만드는, 그죠? 그것이 진정한 프로죠. 그죠? 자, 그렇고 이제 여기까지 일단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요 부분들이, 거래는 조금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했다시피, 기본적인 법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죠? 무역의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조금 이제 다방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꼭꼭 그 하시고 동영상을 실증할 수 있는 그런 텀은 조금 길 수가 있어요. 길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제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 알람 설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이제 한 번씩 조금 이제 헷갈려 가지고 또 노티파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 클래스나 이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알람 설정해 놓으면 바로바로 이제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면 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시 이 클래스에서 켜놓고 출석을 위해서 켜놓고 시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또 부가적으로 유튜브에 가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이 클래스 해놓고 또 그냥 안 보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적는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이제 그나마 보다 이제 처음과 끝에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죠?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그거 하고, 만약에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이렇게 내용을 조금 더 코멘트 해 놓으면은 더 성실하겠죠. 그죠? 더 이제 내가 더 열심히 봤다는 게 증명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 또 질문을 써도 되고, 그죠? 그렇지만 그런 걸 안 하더라도,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시청했다는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걸 구입하는 한 가지 이유가 이 클래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전산상의 이유로 작동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착오도 있고 또 이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가 연결이 안 된다는 학생도 있고, 이런 경우는 당하지 말고 이 클래스에 가가지고 자기가 시청한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그걸 해놓으면 적어 놓으면 제가 출석을 한 것으로서 나중에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혹시 학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꼭 실수 없이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